여러분 하루 마무리 잘하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밤길을 걸을 때 제 앞에 여성분이 걷고 있으면요. 그 여성분이 저를 의식하고 빨리 걷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그분을 추월하려고 빨리 걸으면요. 여성분이 놀라서 마구 뛰어갑니다. 저 이상한 사람 아니라고 붙잡고 말하고 싶은데 그러면 아주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험 아마 남자분들은 한두 번씩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성들의 경계하는 눈빛이 억울하긴 하지만요. 그만큼 여자 혼자 걷기 무서운 사유가 된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 더 큽니다. 최근에 동두천에서도요. 이러한 오해로 빚어진 괴담이 있었다고 하는데 해당 남성이요. 심지어 경찰이었답니다. 잠시 후에 그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1월 20일 수요일 뉴스파이터 1분 뒤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볼까요? 정말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눈길을 끈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누굽니까? 이종훈 평론가님. 네, 임종석 전 비서실장입니다. 네. 임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이제 비서실장 그만두고 난 직후에 네. 종로 출마설이 돌았었죠. 네. 종로로 뭐 이사를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좀 돌았었고. 그런데 사실은 뭐 한 좀 2달 정도 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정계 은퇴 아니냐. 네. 당연히 불출마하는 것이고 그렇게 지금 이해가 돼 왔었는데 갑자기 더불어민주당 정강정책 연설 1호로 좀 딱 나와서 어제 저렇게 주로 통일정책 관련해서 이제 비전을 밝히는 그런 자리가 이제 자리에 이제 모습을 드러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결국 뭐 정계 복귀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정당 행사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제도권 정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복귀한 거고 그 연장선에서 출마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정강정책 연설이었습니다만 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모시고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임종석입니다. 저는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후에는 산에도 많이 다니고 집에서 요리도 하고 한편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새로운 미래에 대해 공부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새로운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정강정책 연설 1호 연설자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총선 출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 궁금한데 어제 정강정책 연설에서 잠시 입장을 밝혔죠, 김기영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지금 내용에도 나왔듯이 사실 불출마 선언을 했었다라고 운을 떼우기도 했었는데요. 네. 어쨌든 이게 지난해 11월 말쯤이었습니다. 중말쯤이네요. 11월 17일이니까 네. 본인의 SNS에 사실상 이제 불출마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었거든요. 네. 2000년에 만 34세의 나이로 16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라고 하면서 네. 첫 글귀를 썼습니다. 네. 불출마를 의미하는 글귀를 살펴보면요. 이제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마음 먹은 대로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 합니다. 아하. 앞으로의 시간은 다시 통일운동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공동 번영, 제겐 꾸미자 소명인 그 일을 이제는 민간 영역에서 펼쳐보려 합니다. 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때 정말 여당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깜놀했어요. 정말 야, 임종석 비서실장이 왜 정계 은퇴한다는 거야? 아마 정말 깜놀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다시 일단은 화면을 통해서 오랜만에 많은 분들한테 인사를 드렸는데 실제로요. 박성배 변호사님, 당에서도 뭔가 임종석 전 실장한테 뭔가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요.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나서서 임종석 실장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난 16일 저녁 식사를 두 사람이 함께 했는데
이 자리에서 임 전 실장이 방송 출연 결심을 굳혔다고 하고요. 또 이 자리에서 이 대표가 임 전 실장에게 총선 출마도 직접 권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 대표가 라디오 방송에서 임 전 실장을 제가 직접 모시려고 한다. 총선 출마를 포함해서 선거 지원 역할을 맡길 것이라는 취지를 내비쳤는데 네. 민주당 지도부가 임 전 실장 총선 차출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네. 일단은 여전히 귀하신 몸 같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러브콜도 받고요. 일단은 뭐라고 했는지 이해찬 대표 얘기 들어보시고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방송에 출연하시는 거 보면은 또 정당을 완전히 떠나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당에서 계속 땡겨오는 거죠, 지금. 제가 모시려고 그러죠. 그 정치를 쭉 해왔기 때문에 역시 정당 속에서 함께하는 게 좋죠.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당의 승리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우선 그 연장선에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 네. 임종석 전 실장이 이번 총선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네. 총선에 나오진 않아도 역할로는 있겠죠, 이종훈 평론가님.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뭐 출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 지금 이제 본인 스스로가 피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사실은 여의도에 좀 정치 좀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사실은 이제 원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거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뭐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도 그렇고 네. 다시 지금 당에서 이해찬 대표가 나서서 마치 좀 영입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모양새를 만들어 가면서 명분을 주면서 네. 어떻게 보면 임종석을 이제 어떤 거물 정치인으로 좀 만들어가는 아하.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죠. 모양새가. 네. 이게 이제 임종석 전 그 실장의 정치적인 어떤 그 뭐 계산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 당 차원에서 그렇게 가는 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 맥락에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차기 네. 대선 구도와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대선에서 다시 재집권을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어찌됐건 뭐 친문계 인사로 좀 대통령을 만들고 싶은데 후보감들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다는 거죠. 조국 전 장관도 지금 뭐 재판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 지금 대안을 찾아서 사람 네. 만들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네. 이렇게 지금 이제 다 일이 진행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그 종로도 뭐 지금 이제 이낙연 전 총리 출마설이 좀 유력하게 나오곤 있으나 네. 결국은 거기도 원래 예정했던 대로 임 전 실장이 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거 아니냐는 네. 얘기가 아직까지도 지금 네.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종석 컴백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는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있죠. 사실은 첫 번째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2달 전에 현실 정치를 떠나겠다라고 했다가 뭐 당이 부른다, 뭐 대통령이 부른다고 나오면 왜 번복을 하는 거지 있을 수가 있고요. 현재 임종석 실장이 그렇게 평화롭고 자기 실력 드러낼 상황이 못 되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돼서 검찰에서 소환을 받고 있는 데다가 계속해서 이제 자료 화면에 보면은 막 김경수 지사, 그 다음에 뭐 백원 뭐 이거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악몽이 자꾸 떠오르는 이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게 나오는데 굳이 또 임종석 실장을 부를 일이 있나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첫 국회의원 출마했을 무렵에 네. 친분이 좀 있었는데 굉장히 정치적 감각이라든가 친화력이 되게 좋아서 네. 당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때 11월에 안 할 거예요라고 했을 때도 꼭 이런 정치적 그것만이 아니고요. 그 외동딸의 인스타그램이 이제 유출이 돼서 좀 문제가 됐던 적도 있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샀었거든요. 또 집도 만약에 나오면 집도 옮겨야 될 텐데 어떻게 될지 좀 잘 본인이 감당할 네. 수 있을지 당을 위한 게 아니라 정부를 위한 네.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좀 정치인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임종석 전 실장 차출론이 나오면서 요즘 진보 진영 저격수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이분이 좀 입을 열어 또 뭔가 글을 남겼다면서요, 임방근 변호사님. 아까 이제 우려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임종석 전 실장이 지금 이거 울산시장 선거 관련해가지고 계속 검찰 소환 통보도 받았는데 이거 자꾸 모습 보이면 오히려 선거에서 지금 민주당이 유리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모습이 계속 비추면서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 끼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와 관련된 지적입니다. 아하.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바로 이렇듯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 잡고 도망쳤던 임종석이 벌써 돌아왔다라면서 진중권
전이죠. 전 동양대 교수가 SNS에 비판을 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검찰 인사나 이런 거 조직 싹 개편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검찰의 권력을 꽁꽁 묶어놨다. 그러니까 처벌받을 염려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나선 것이다. 네. 라면서 이제 비판의 글을 올렸습니다. 어쨌든 임종석 전 실장의 거취 한번 저희가 계속해서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한 명이 주목받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엊그제까지 청와대 몸담았던 사람이라면서요? 네, 임방근 변호사님. 맞습니다. 이제 네. 공직 사퇴 시한이 있잖아요. 출마하기 위해서는 그 시한을 딱 하루 남기고 청와대를 떠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이야기인데요. 네. 지역구 출마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거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본인의 그 SNS에 21일에 이제 출마 이야기를 올리면서요. 그 이후로 촛불혁명의 그림을 내 손으로 완성해 보려 한다라면서 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저렇게 고민정 대변인이 유성화 춘추관장이랑 같이 공직 사퇴 시한 하루 남기고 이제 청와대 떠나는 모습, 그리고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도 있습니다만 고민정 대변인 SNS 글 중에 박성배 변호사님 왜 많고 많은 버스 중에 721번 버스를 언급했습니까? 고민정 전 대변인이 SNS에 총선 출마 결심을 밝히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721번 버스에 몸을 실었다. 출마해야 한다는 요구가 밀려들 때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721번 버스가 서대문구 북과자동에서 광진구 화양동을 왕복합니다. 그래서 이 광진구 화양동이 바로 광진을 지역인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현 지역구이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출마를 준비 중인 곳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고민정 전 대변인이 이미 서울 광진을 출마를 결심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이거 있습니다. 진짜 드라마틱하다는 표현을 이럴 때 써야 됩니까? 관련해서 고민정 전 대변인 뭐라고 할까요?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어느 지역으로 나가는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참 많으신 줄 아는데요. 네. 저도 아직은 이게 정해지질 않아서 마땅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제 당에게 좀 많은 걸 맡겨놓은 상황이라서요. 네, 아무튼 그 721번에 복선이 깔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다시 한번 확인차 질문드리면.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광진을 또 배제할 수는 없는 거네요? 어느 곳도요. 어느 곳도? 정치인 다 됐네요. 이종훈 평론가님. 네. 이거는 당에서 굳이 광진을 나가라면 나갈 수도 있어 이 말입니까 혹시? 아니, 그러니까 이 사회자가 질문이 네. 721번 이거 복선이 깔린 거 아니라는 얘기냐? 네. 라는 얘기에 답변이 참 굉장히 정치적이잖아요.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그러니까요. 걸 현재로선 그렇다. 현재로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들어가요. 네.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거죠. 현재로선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될지 모른다라고 지금 이제 암시를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 거고요. 네.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721번을 선택한 것이 그냥 우연히 그 버스를 탄 것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사실은 노선을 열심히 검색해 보신 결과 네. 좀 아주 엄선해서 선택을 한 것으로 일단 확인이 좀 되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사실은 당 차원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약간 고민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오세훈 전 시장이 뭐 과거만 못하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상당히 좀 어느 정도는 그 보수 진영에서 비중 있는 거물급이죠. 정치인인데 네. 고민정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정치 신인에 해당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 이렇게 맞대결을 붙였을 때 과연 여기서 이겨낼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좀 네. 고민은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어디 갈지나 뭐 정치할 뜻은 지금 애들로 표현한 것 같아요. 총선 출마 나오는 건 기정사실 같은데 어느 지역 나올지 한번 보고요. 그리고 역대 지금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많이 이번 총선에 나오는데 어떤 성적표를 거둘지도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뉴스파이터 시작 전에요. 이게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남성으로 입대를 해서 휴가 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한 부사관. 이 부사관의 전역 여부가 오늘 결정이 났습니다. 일단 성전환 수술 이전의 상황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예, 해당 부사관은 경기 북부 지역에 주둔하는 이 탱크 부대에서 탱크 조종수로 복무를 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휴가를 나가서 성전환 수술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그러니까 지난해 6월부터
국군 수도병원에서 성별 불쾌감 진단을 받았다고 그게 합니다. 뭐예요? 성별 불쾌감이? 성별 불쾌감이 자신이 다른 성으로 잘못 태어났다라고 느끼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것을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심리 치료라든지 호르몬 치료를 계속해서 받았는데 결국에는 지난해 11월 태국으로 가서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를 한 겁니다. 이른바 트랜스젠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예, 정확한 표현이고요. 어쨌든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오늘 났는데 이제 육군에서는 전역을 해라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애초에 이제 전역 결정은 오늘 났습니다만 그 사이에 이 군에서는 전역 권고를 했었잖아요, 임방근 네, 변호사님.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부대에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를 위해서 이제 군 병원을 찾았는데 그때 그 군 의관이 국방부 심신장애자 전역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신체 일부 양측을 제거한 자를 3급 심신장애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장애 등급 판정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이게 전역을 권고한 이유가 이렇게 되면은 전역 이제 심사위원을 통해서 전역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요. 근데 어차피 전역이 결정될 것 같으니 전역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아니다. 나는 신체도 이제 남자가 아니고 성별도 정정 신청을 했으니 나는 남은 2년을 여군으로 복무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전역위원회 심사에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일이 이제 갑자기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전역심사위원회가 열렸는데 그러면 원래 규정은 어떻게 되는 군의 규정은 뭡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국방부는 성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남성을 성주체성 장애로 분류해서 입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입대하기 전에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가족관계 등록부상 성별을 정정한 사람의 경우에도 면제 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혹여나 성정체성을 숨기고 입대한 사람의 경우에는 관심사병으로 군의 관리 대상으로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인권센터가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나 입대를 희망하는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개인의 성전환 수술 이후 전역해라 이런 결정 차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적 파장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군에서 지금 굉장히 뭐 성폭행 문제나 뭐 동성간에 이런 것도 굉장히 있는데다가 이분이 그냥 뭐 수술한 게 아니라 여군으로 보내다오라고 얘기를 해서 좀 파장이 큰 것 같은데요. 일부에서는 이런 전역 결정이 육군의 전역 결정이 자칫 성소수자들에 대한 편견, 인권 침해가 아닐까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군 인권센터에서 남성의 성별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장애 전역 대상자로 한다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트랜스젠더 혐오에 기반한 거다, 편견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많은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럼 한 사람의 인권만 되냐? 이분은 원하면 남자 군인으로 갔다가 여군으로도 해달라 그런 거는 우리 사실은 회사에서도 부서 옮기기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군인이라는 것, 군대라는 특수성을 너무나 강조한 것이 아닌가. 인권은 중요하죠. 하지만 다른 직장들 군대나 군인의 건 좀 달라서 조금 받아들이시는 게 어떠냐 싶고 많은 분들이 이제 만약에 원하시면 전역하신 후에 다시 여군으로 지원하십시오. 뭐 이런 대안도 제시를 했더라고요. 사실 오늘 전역 결정은 했습니다만 이종훈 평론가님 군도 현실적 고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제까지 남군이었는데 갑자기 여군이 되는 이 상황에 이제 그 동료들이 이걸 과연 적응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아마 가장 걱정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여군들이 우리 뭐 괜찮다 뭐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인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그런 여군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고민이 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심신장애도 이제 장애 등급 받은 것도 받은 거고 그와 연관지어서 또 뭐 주특기를 또 군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주특기를 여군이 된 상태에서 수행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지금 전역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사실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근본적인 이유는 좀 아닌 것 같고 근본적인 이유는 역시 복무 환경과 좀 관련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다시 이제 뭐 일단 전역을 한 다음에 여군으로 준비를 해서 다시 이제 뭐 군에 다시 복귀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거 약간의 기간들이 좀 필요한 건데 지금 곧바로 지금 여군으로 지금 이제 보내기에는 군에서도 상당히 좀 부담이 따랐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런 거에 대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워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했어요.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분입니다. 하사. 이제는 전역했으니까 예비역이 되겠는데 전역 조치가 났으니까요. 저렇게 눈물의 기자회견, 거수경례도 하고요.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는데 임방글 변호사님 네. 실제로 여군으로 남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저분이 요청도 하고 주장도 했잖아요. 근데 실제 여군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군들 중에서는 이제 반대하는 좀 부정적인 그런 목소리들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이 소개를 몇 개 해드리면 우선 여군 부사관은 남군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성전환했다고 여군으로 바로 하는 것은 이거는 오히려 차별 아니냐, 여군에 대한 차별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만약에 법을 바꾸려면 트랜스젠더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달라 이런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알아봤더니 그냥 마냥 반대하는 여군만 또 있던 건 아니라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여군들 중에도 찬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성전환 수술을 끝냈고 자아도 여성이기 때문에 함께 지내는데 별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하고 이미 남성 군인과도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사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혹시 앞으로 이제 전역 결정이 군에서 했습니다만 임방글 변호사 혹시 이분이 법적 절차를 통해서 뭔가 제기할 수 있어요? 문제를 어떻습니까? 우선 이 전역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강제 전역을 어쨌든 당하게 됐잖아요. 지금 네. 상황에서는. 근데 구체적인 사유가 사실 계속 할 수 없다라는 것뿐이거든요. 네. 이 부분은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어쨌든 이분이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